자, 40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 피의자 신문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범죄 경력, 학력 경력 이런 걸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의자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 본인인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변연조례권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지, 을지, 그 다음 A4 용지 빈데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학력, 전과, 학력, 경력, 병역, 종교, 훈장, 포장, 기장, 연금, 가족, 재산관계, 건강, 가족관계, 재산관계, 건강상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보면 19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에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도 마찬가지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해가지고 본인인지 확인하고 법인일 경우에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명칭, 설립 목적, 소재지,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주거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주거, 출생지, 입국 연월일, 입국 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여기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이죠. 그걸 떼보면 거기다 나와 있죠.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그 국내인한테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전과가 그 말씀드렸어요. 앞에 알아봤죠. 범죄경력 할 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의 유무. 그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다 범죄경력죄 보면 다 나와 있죠. 수사경력죄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수사경력죄에.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는 그 동기화경이. 근데 실무상 자수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거의 잘 없어요. 자수, 자복 뭐 같은 취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장, 기장, 포장, 연금. 훈장이 뭔지, 기장이 뭔지, 포장이 뭔지, 연금이 뭔지. 연금은 뭐 알겠지만은 훈장, 기장, 포장 잘 구분 안 가요. 그냥 여기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냥 훈장, 기장, 포장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연금까지 같이 물어보죠.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그럼 대부분 다 없다고 그러겠죠. 근데 좀 유리하게 뭐 있으면 좀 유리한 줄 알고 여기 뭐 개근상도 되나요?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표창장 되나요? 이런 건데 상훈법에 보면 그 이런 게 있어요. 훈장, 기장, 포장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이제 가령 공직 생활하다가 그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뭐 명예퇴직 저 끄트머리 다 가서 이제 명예퇴직한다든지 그러면은 무슨 훈장 같은 거 주죠. 성류 훈장 뭐 무슨 훈장 주는데 그런 훈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저기 뭐 공직생활 해가지고 뭐 성류 훈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증빙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증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상훈과 이런 데 이제 어디 보면은 그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사기록에 첨부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피의자한테는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오래전 지침이긴 한데 대검찰청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훈장, 기장, 포장, 연금, 국가의 공로를 세운 사람은 파렴치범, 그 뭐 강력사범 이런 게 아니면은 1회 한해서 기소해줘라 뭐 이런 규정이 있기도 해요. 지침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걸 하고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연금이라는 것은 뭐 저기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연금 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국가에 대해서 공로를 세워서 받는 그런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죠. 공로를 세워가지고 공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대우를 해주겠다. 형사처벌하는데도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죠. 병역관계 있습니다. 병역관계. 이렇게 병역관계. 여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물어봅니다. 그냥 그 병역관계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여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는. 가끔 가다가 여자도 뭐 군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거기다 기재하면 될 거고. 환경, 교육, 경력, 가족사항, 재산 정도, 생활주 수준, 종교관계. 이 종교관계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종교관계. 이게 종교가 뭐 믿는지 물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야 뭐 이제 본인 확인한다고 물어봤다 치더라도 이런 거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개인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근데 이런 것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인지 조사받는 당사자가 확실한지 좀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조서가 임의성이 있는지 교육, 경력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맞아 교육, 경력 뭐 이런 거 보니까는 그 정도 답변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데 교육은 보니까 박사학위 했다는데 대답해 놓은 거 보면 완전히 뭐 형편없이 해놨나요? 이게 좀 이상할 수가 있고 교육받은 거는 별로 없는데 그 조서는 막 박사급으로 해놨든지 그럼 좀 안 맞겠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재산 정도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벌금 징수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 참고할 수가 있겠죠. 뭔 재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생활 수준 같은 거 생활 수준 이런 거 하면 이제 처벌할 때 그 거의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강하게 벌금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런 뭐 범죄에 따라서 벌금은 정해지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범죄의 동기, 원인, 성질, 일시, 장소, 방법, 범죄 사실인데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일시, 장소, 방법, 대상, 결과, 동기범죄, 원인, 성질, 동기범죄, 살인, 상해, 폭행 이런 것들. 왜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범죄? 일반 행정사범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렇게 물어봐도 범죄 사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피의자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에 특성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죠. 친족 상도례 그 가족 간에 친족 관계 있을 때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할지 말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거 어렵죠. 이게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냥 실체적 사실관계만 잘 조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 희망의 유무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피해 회복의 여부, 처벌 희망의 유무는 이거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피해의 상태, 지금 피의자 조사하는 거잖아요. 피해의 상태, 손해,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 희망의 유무. 이거는 이제 그 수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해야 되겠죠.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그러니까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그런 것, 아까 뭐 훈장 받은 거라든지 또 이 사람이 뭐 사회에 선행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1호 내지 1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이거 맞네 그럴 게 없이 그냥 제가 여기 해놓은 대로 이 순서대로 내용만 물어보시면 돼요. 자, 피의자가 홍길동인가 A4 용지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홍길동입니다. 여기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4번에서 본건 조서 말미에 편철하기라고 계속 문답하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나요? 아까 선고유예도 있었죠. 그러니까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뭐 물어봐도 되고 그냥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어차피 범죄경력, 수사경력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피의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 피의자라고 이렇게 상대편 앞에 앉혀놓고 피의자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은 홍길동인데 피의자는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겠죠. 내 이름이 김아무개라는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텐데 나보고 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교재에는 피의자한테는 그냥 호칭을 피의자라고 해서 불러라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실무상 피의자한테 피의자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누구 씨 해가지고 여기다 피의자는이라고 쓰지만은 자, 홍길동 씨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얘 제가 뭐 벌금 이 사람이 얘 제가 매달 날 매달 며칠 날 뭐 무슨 법원에서 무슨 죄로 뭐 벌금 100만 원 뭐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사기죄로 벌금 낸 사실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원산지 거짓 표시라고도 안 하고 그냥 원산지로 해가지고 벌금 낸 사실이 있어요. 이 정도로만 이 사람이 얘기하지 막 뭐 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사하는 사람은 이미 범죄경영죄를 떼봤죠. 범죄경영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일반 경찰은 범죄경영죄 바로 발부받아가지고 그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데 일반 특별사법경찰은 그 경찰청 경찰서 수사과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좀 걸려서 조사할 때는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럼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써주고 나중에 그 조회해서 그 내용을 또 그 범죄인지 보고서라든지 의견서 쓸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뭐 너무 크게 적을 건 없습니다. 이거 저거는 확인해야 되겠죠.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누범 기간 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범죄경력 그 조회서를 보고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올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해 20여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처벌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써줄 필요 없겠죠.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범죄경력죄 보면은 언제 어디서 징역 6월 실형 선고받은 내용만 돼 있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출소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할 구치소 명적과라는 데다 물어보시면 돼요. 관할 구치소 명적과에다가 옛날에는 전화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원이 뭐 해가지고 이거를 다 공문으로 보내야 될 거예요. 공문으로. 그래가지고 그 공문으로 보내서 구치소에 확인했더니 너는 실형 살았다고 그러는데 2011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23일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력? 그럼 이 사람이 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쓰는 수사관님도 있는데 사실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이게 좀 나와주면 좋겠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고등학교 이름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졸업한 날짜 어디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하는 거는 아주 이거는 이제 원칙대로 다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학력은 어떤가 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피의자 학력은 어떤가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언제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79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세 번 물어보지만은 조서를 세 번 나눠서 적진 않아요. 이 조서는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속기사가 속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을 요약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세 번 물어봤지만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경력은 어떤가요? 그러면 20년간 중소형 마트의 내부시설 설비 공사업을 했다. 이렇게 그 경력이 그렇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이걸 또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범죄 사실이 중요한데 이건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병역 관계는 어떠냐 그래서 병장 저 육군 제대했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냥 만기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물어보는 수가 있겠죠. 육군인지 공군인지 병장인지 상병제대인지 만기제대인지 뭐 의가사제대인지 이런 게 있겠죠. 국가로부터 상호포장시장 연금 받은 사실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받고 어떤 종교를 믿고 있나요? 믿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해서 가족관계 어떤가요? 지금 처하고 아들 하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거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산 정도 및 월수입은 어떤가요? 집 한 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 한 채가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르잖아요. 천차만별인데 그러면은 시가 얼마라고 이렇게 기재는 해줘야 되겠죠. 시가 얼마라고 이런 거 잘 기재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벌금 징수한다든지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게 2억 원 시가 2억 원 정도 별다른 2억 원 단독주택 시가 2억 원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야 그거 맞나 한번 내 부동산에 확인해 볼까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얘기하는 대로 적고 마트로 운영해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 전과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까운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학력, 경력보다 학력이 빠르죠. 보통 학력이 생기고 경력이 생기니까 학력, 경력, 병역관계, 훈장, 포장, 기장연금, 종교, 가족관계, 재산정도, 월수입 이거는 미리 쳐놓고 그 사람이 조사할 때 미리 쳐놓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범죄 사실은 미리 쳐놓으면 안 돼요. 어떤 수사관님들은 범죄 사실을 미리 쳐놓고 그것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대로 잘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이 엉클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수사관님은 미리 쳐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것대로 밀고 가려고 그러고 피의자는 딴소리하고 그러면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조사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수사관님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오히려 혼란스러워가지고 조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는 쟁점이 될 만한 것만 요약해놨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미리 쳐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열받을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벌금 40만 원 내면 된다 그러던데 나 벌금 낼게. 근데 왜 내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종교 뭘 믿는지 이거 왜 물어봐. 나 벌금 낼게. 나 그냥 벌금 여기다 돈 내고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자기 개인정보 많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떤 종교를 믿나요? 그래서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다 왜 물어봐요? 이렇게 쓰세요. 아예 무슨 종교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할 거 없이 그냥 왜 물어봐요?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가. 그 사람이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재산정리의 월수입은 어떤가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몰라요.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나중에 이게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임의성이라든지 처벌할 때 이런 사례들이 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죠. 왜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몰라. 이러면 이게 싸움밖에 더 안 되니까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범죄 사실 물어보기 전에 이거 물어보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범죄 사실은 물어보지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서에 작성할 때는 이거부터 조서에 작성하더라도 실제 물어보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는 범죄 사실 다 물어보고 이제 조서 작성해 나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들 하고 있죠. 이게. 자,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여기 또 이제 물어볼 게 과거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범죄통계연표 체크하는 안이 있어가지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그것도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 지 한참 됐는데 어떤 수사관님들은 그 기존의 선임자들이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물려받아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 물어보는 수사관님이 있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안 물어보고 통계연표에 그런 것도 빼버렸고 이제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통계연표에 저거는 있어요. 마약 상용 여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수사관님은 근데 통계연표는 마약 상용 여부가 있는데 여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마약 상용 여부를 물어봐라 그런 건 없었죠. 근데 범죄 통계연표에 사용하려고 여기다가 마약을 상용한 사실이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수사관님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원산지 거짓 표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사받는데 느닷없이 마약을 복용하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 또 거기서 확 열받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그 마약사범 아니면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 통계원표가 또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범죄 통계원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작성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약 그 상용 여부가 좀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그 마약 관련된 걸 뭐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건 아무튼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범죄 통계 원표 쓰려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걸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분은 또 혈액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취미가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왜 물어보냐고 따질 때 우리가 저 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에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다고 대답을 해줘서 거기에 있는 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취미 왜 물어보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규칙에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 어디 취미가 있냐고 또 이렇게 따지면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것도 또 좀 대답이 궁여지잖아요. 궁지에 몰리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특사경 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것만 물어보고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규칙에 있어서 물어본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근데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말라는데 꼭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건강 상태는 꼭 물어봐야 돼요. 이건 건강 상태. 내가 조사하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 상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받는 사람이 내 앞에서 쓰러지면 그 수사관도 책임이 있겠죠. 거기서 나중에 그 왜 신병 관리 잘못해가지고 조사받다 사람 쓰러뜨렸느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몸이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면은 혈압이 높다 그러면 그것 좀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조사하다가 처음에는 라포 형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아서 시작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 충돌이 있게 마련이겠죠. 이게 완전히 자백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자백을 하더라도 세세 부분에 가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금액이라든지 범죄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원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상대편도 원성이 높아지고 같이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확 열을 받아가지고 혈압이 확 높아져가지고 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쓰러지지 않더라도 뭐 굉장히 뭐 악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물어보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을 자주 두든지 그럼 더 아프다 그러면은 아주 급한 사건 아니면 다음에 좀 건강을 회복해서 오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관 앞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쓰러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특히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당뇨 쇼크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조사할 때는 자꾸 이렇게 조사하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괜찮은지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내 앞에서 건강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범죄 사실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